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힘찬부동산TV의 힘찬입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확정에 대해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1조 5천억인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광주에 상당한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같이 컴퓨터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17일 날 광주가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로 확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구상도를 보게 되면 이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 안에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아리백 산단도 만듭니다. 그리고 AI 기반 통합 도시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이 시범 도시에다가 아파트도 수천 세대에서 약 10,000세대 이상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미래차인 자율주행차라든가 전기차라든가 로봇차라든가 또는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또는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삶에 깊숙이 관여를 해서 테스트를 해서 그 테스트된 데이터를 가지고 더 나은 미래차라든가 AI를 만들고 싶은데 현재 법 규제상 안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를 만들어서 그 법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이 도시의 핵심입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에는 첨단 3지구 국가 AI 데이터 센터가 있죠. 첨단 3지구 국가 AI 데이터 센터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광주에서 현재 추진 중인 광주 미래차 국가 산단에서 만들어지는 미래차를 이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를 해서 테스트하고자 함이 이 도시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힘찬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광주가 5년 사이에 한 4만 명 이상의 인구가 줄었는데 이제 그 인구가 줄게 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론 결혼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는 젊은 사람들이 대거 이탈하는 현상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이 강했는데 현재 이 시범 도시는 전국에서 이 광주가 최초이고 또 이 시범 도시에서 이 테스트할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힘찬이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 도시에서는 규제를 풀어서 마음껏 테스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복합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테스트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핵심 융합 기술 AI하고 첨단 모빌리티, 자동차하고 이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자율 주행, 로봇, 드론, 도심, 공항, 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자율 주행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법 규제 때문에 할 수가 없었는데 이 도시에서는 그러한 규제들을 대폭 완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로봇도 인간 대신에 로봇을 활용하고 싶은데 이 로봇을 테스트하기에는 노조하고의 갈등 문제도 있고 법 규제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폭 완화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AI 통합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 도시를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규제 풀이죠. 완전히 규제를 풀어서 테스트를 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고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가 최초로 지정이 됐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산업 연계, 이제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산업과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호남권 모빌리티 산업 확대, 그리고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사업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을 한다. 이제 이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안에 아리백 산단까지 조성을 해서 친환경 에너지하고 조성을 해서 아리백 산단도 만들겠다.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일정, 즉 시간 로드맵을 보니까 이제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 도시는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8월 17일 날 확정이 떴습니다. 좀 그 부분을 한번 뉴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8월 17일자 뉴스입니다.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선정,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든가 드론 로봇이 일상화된다. 이제 이 도시에서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총 사업비는 1조 5천억 규모이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계속 보면 광주광역시에는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첨단 모빌리티가 일상에 접목되는 미래형 신도시가 들어섭니다. 특히 대통령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채택된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마스터 플랜 수립, 즉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이제 내년에 이제 나올 것으로 보는데, 지금 2026년 6월 3일이 지방선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방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계속해서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어디 쪽에다 하겠다라는 마스터 플랜이 구체적으로 이제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도 선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나오죠.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제 27년도에 이제 들어가서 국비 1조 5천억을 확보하는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8년도에는 이제 공사가 착수가 되는데, 그래서 토지 보상은 27년도에서 28년도 사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2030년도에 완공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국가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설정을 할 때 이 지구단위 계획은 확실히 할 의지가 있어 라는 명확한 확실한 의지 표명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국책과제로 채택을 하는 것인데, 현재 이 도시는 국책과제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책과제로 채택이 되게 되면 예산 확보가 유리하고요. 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또는 통과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연속성이 보장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AI 모빌리티 시범도시는 어디 쪽으로 될 가능성이 높을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상되는 한번 조건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거도 들어서고 아리브 산단도 들어서고 여러 가지 들어서기 때문에 면적은 80만 평 이상 또는 130만 평 이하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국가 산단과 첨단 3지구 사이에 인접해 있거나 또는 그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미래차 국가 산단에서 미래차, 자율주행차라든가 로봇차라든가 미래차를 만들면 이 도시에서 또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첨단 3지구에 있는 국가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인공지능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광주 미래차 국가 산단 또는 첨단 3지구 사이에 있거나 인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세 번째가 주거가 수천 세대에서 만 세대 이상 들어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광주 도심에 인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기존 광주 도심에는 대학교라든가 또는 뭐 영화관, 문화 또는 병원 등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가 수천 세대 이상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광주 도심에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 광주 도심과 인접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2028년에 착공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미래차 국가 산단도 28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차 국가 산단이 완성될 때 이 도시도 완성을 해서 바로 테스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차 국가 산단하고 일정을 맞추어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민원이 많으면은 이 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민원을 해결을 해서 바로 28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만한 곳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그 지역 발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광주만 하는 게 아니라 광주하고 장성을 연계해서 광역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100%는 아니고요. 광주만 할 수도 있고 또는 광주하고 장성을 연계한 광역으로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위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지도를 보면서 그 위치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위성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좌측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현재 미래차 국가 산단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산단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첨단 3지구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요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사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 사이. 그래서 한번 하나씩 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지금 이 아래 부분, 이 지금 현재 성종공항 군 공항기지인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있냐. 위치는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좀 힘든 부분이, 성종동에 있는 군 공항 이전에서 이 부분에다가 개발을 하기에는 시간상
맞지가 않습니다. 현재 이전하고 협의하는 데만 최소한 10년 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28년도에 공사가 착공하기에는 시간상 맞지가 않아서 성종공항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성종공항 옆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투자 선도 지구입니다. 그래서 성종 KTX 옆에 있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게 면적도 맞지가 않지만 KTX 거점 도시인 물류 허브 도시로 만들기 때문에 목적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4년도에 실시계획 고시가 됐지만 목적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KTX 투자 선도지구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산정지구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산정지구는 이 어등산 밑에 이 부분입니다. 한 7만 평 정도 되는데 면적상 좀 맞지가 않습니다. 면적상 최소한 80만 평 이상이 지금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리고 현재 산정지구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주시장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래적 국가산단과 첨가 3지구에 있는 이 벌량동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면적은 맞지만 지금 여기에다가 바로 수용 발표를 하고 수용을 하기에는 주민들 민원을 새롭게 지정해서 하기에는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힘찬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역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지금 이 사이에 있는 신룡주구입니다. 신룡주구는 약 한 104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미 연구발 특구로 발표가 난 지가 2011년 1월 1일 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수용을 진행을 해서 개발하기에도 절차가 좀 훨씬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신룡지구 바로 옆에는 장성이기 때문에 장성하고 같이 연계해서 광역으로 하기에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 봤을 때에도 미래적 국가산단과 첨단 3지구 사이에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 힘찬이 봤을 때는 신룡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신룡지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신룡지구 옆에 장성 일부분까지 같이 수용을 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산정지구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산정지구도. 근데 산정지구를 좀 하기에는 면적이 57만 평밖에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산정지구만 하게 되면 장성을 할 수가 없고 딱 광주만 해야 된다는 이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들은 좀 약간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위치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정지구는 강기정 시장께서 반대가 이제 완강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17일 날 광주에 AI 모빌리티 시범도시로 확정이 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광주에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이런 모든 법 규제를 풀어서 테스트할 수 있을 만한 도시가 최초로 들어선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최초로 테스트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제 입장에 봤을 때는 많은 기업들이 와서 산다는 위치가 돼서 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높아서 광주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좋은 계기라고 저 힘찬이는 예상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힘찬부동산TV의 힘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